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어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랬는데 오늘은 주말 같은 화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계획 잘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그리고 추석 때 꼭 관리해야 되는 건강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9도에서 17도,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9월 2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주말 껴서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뭐 하세요? 추석에 부모님이 고향 내려오지 말라 그래갖고 네. 저만큼 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최일원 그럴 것 같아요. 네, 최일원 박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지금 어쨌든 부모님을 뵈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획도 아직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오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가도 되고요. 네. 오지 마라. 내가 뭐 알아서 할게. 이런 거 하시면. 가셔야 돼요. 선물을 보내라 그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민혜연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근교에 살고 계세요. 가까이서 살고 계셔서 네. 그냥 가볍게 밥을 같이 먹고 조용히 집에서 보낼 생각이에요. 요번에는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동안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본가 부모님은 이제 작고 하셔서 네. 이제 처가댁은 이제 서울이라 네. 한 2박 3일 동안 가서 푹 쉬었다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가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을 안 하겠다는 거군요. 그런 것도 안 될 집안에서 텐데. 그렇죠. 말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겠다 이래 지금 강한 의지인데. 쉬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주변만 봐도 고향 안 가고 네. 그냥 집에서 편히 있겠다 이런 분들 참 많은데요.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마음 편히 좀 고향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향을 가던 못 가시던 또 부모님을 뵙던 아니면 전화로 안부를 묻던 가장 먼저 묻는 안부 전화가 건강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그쵸. 건강하시죠? 어제 아프신데 없으시죠?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한테 잔소리 하셨거든요. 네. 거기 괜찮냐? 막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셨는데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건강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 이제 뭐 50대 넘어가면서부터 60대 되고 뭐 이러면 내 몸도 챙기고 그러면 내 몸이 좀 이상하면 우리 부모님은 또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나고요. 네. 어떠세요? 세 분 부모님 건강 어떻게 챙기세요?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그래도 제가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네, 약간 네. 부모님들 맞춤형으로 해드려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특별히 지병이 없으시고 아직 좀 건강하신 편이라서 건강검진 네. 주기적으로 오. 챙겨드리고 건강 뭐 기능식품 같은 것들로 좀 상담을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시댁 부모님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약간 만성 질환이 좀 있으셔서 그런 거 관리하는 거 같이 체크해드리고 뭐 주로 건강 상담 위주로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부모님이 건강 때문에 일부러 며느리를 의사면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저희 아버님 이거 좋아하신다니까요. 한동안 선생님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장인 장모님 계신데 처남이 이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은 이제 처남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명절 때 또 생신 때 보약을 주기적으로 지금 장인 장모님이 항상 이렇게 보시거든요. 장인 장모님 내일 모레도 보약 가지고 부럽다.
차 박사님은요?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들 이제 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시다 보니까 이게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이렇게 함부로 또 드리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좀. 그래서 그냥 얼굴이나 자주 뵙고 전화나 자주 드리고 그냥 그거밖에 못 해드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약을 드린다고 하니까 갑자기 참 비교되는 느낌이네요. 아니, 그 예전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거 있었죠. 온맥 기죽어. 어깨 좀 죽었잖아요, 지금. 좀 죽었어요. 어쨌든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명절 때 뭐 평소에 안부 묻고 이럴 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꼭 확인하자.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부모님 건강 이것만큼은 꼭 뭘까요? 첫 번째는 올해만큼은 독감 예방 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트윈데믹이 오지 않게 그 독감이라도 어떻게든 막아보자. 예방접종 지금 붐이 일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예측하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무려 43%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도 문제지만 이제 더더욱 이제 노년층의 문제인데요. 노년층의 경우는 코로나19는 독감에 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증상도 심해지고 또 기간도 오래가고 합병증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시대에는 예방 접종 자체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물 백신이 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이 좀 돼요. 사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일반적인 모든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무료 접종 대상 그 사업자 중에 일부에서 사고가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비용을 내고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무료 접종을 맞았고 내가 그 대상자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일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서 그걸 일부 집어넣거나 그냥 죽은 바이러스 조각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일을 겪을 때도 처음 겪는 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한두 번 겪고 나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도 바이러스에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약하게 좀 넣어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원리거든요. 그런데 상온에 좀 일부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저희 약독화시켰던 이 백신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백신이라는 말이 부작용보다는 사실 그냥 효과가 없을까 봐를 더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팔로우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효과가 떨어지면 이거 다 전량 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5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러고 이게 대책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대요. 바로 만들 수도 그리고 수입을 해서 바로 들여올 수도 없다고 그래서 전량 폐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백신의 스케줄 자체가요. 뭐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고 한 달 전에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1년을 주기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입과 생산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량 무조건 폐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독감 백신 자체가 백신 중에서도 우리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뉘어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을 넣기 때문에 좀 더 온도에 민감한데 독감 백신은 다행히 사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좀 덜 민감한 부분이 있고 물론 냉장 보관을 권하고는 있지만 WHO의 관련 자료를 봤을 때 이 독감 백신이 25도에서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버틸 수가 있고 37도의 고온에서도 24시간까지는 안전하다고 해요. 근데 뭐 완전히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지금 상온에 유통돼 있는 시간이 보통 지역별로 짧게는 10분, 길게도 1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문제가 된 백신의 지금 이 안정성과 품질 검사를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백신이요. 그거였잖아요. 무료 접종 네. 백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유료로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저작거리에 나가봤는데 이 무료 백신은 이제 3가 백신이고 뭐 유료 백신은 4가 백신이어서 네. 우리가 그래도 4가가 더 좋은 거니까 유료 백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3가 맞아야 돼요? 4가 맞아야 돼요? 저작거리를 작년에 나가보셨나요? 작년 저작거리요? 네, 올해 저작거리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얘기하신 대로 무료 접종은 3가 백신이었고 유료로 맞는 게 4가 백신과 3가 백신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가 사업으로 하는 무료 접종도 4가 백신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거의 4가 백신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가와 4가의 차이는 커버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개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고민 없이 4가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가족 미리 맞았는데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대요. 조금 비싼 곳으로 가시면 눈탱이 맞으신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 의료 수가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라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는 수가는 나라에서 수가를 정해놓죠. 이걸 급여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이제 병원이나 이 의료 쪽에서 알아서 수가를 정할 수 있는 걸 비급여라고 하는데 백신은 비급여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정합니다. 근데 비용을 그냥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병원마다 중간중간 소모 비용이나 이제 그런 뭐 의료진의 중간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싸게는 10,000원대에서 비싸게는 40,000원대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덜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 카테고리를 들어가시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이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비교를 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병원급이라는 건 규모가 좀 있는 병상이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개 대상이 아니니까 대부분은 이제 의원급에 가서 많이 맞으시잖아요.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가격에 대해서도 정보를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또 독감 유행 그 시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꼭 어르신들 독감 맞으실 수 있도록 자손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넣었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달라진 부모님의 행동, 질병의 전조. 놀라죠. 오랜만에 네. 부모님을 뵈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늙으신 것 같고, 또 행동이 예전처럼 이렇게 날래지가 않고, 이렇게 네. 부자연스럽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다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매일 보는 가족이 아니고 이렇게 가끔 찾아뵈면 이런 변화를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몸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니까 큰 변화를 못 느끼시기도 하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러다가는 사실 미리 우리가 미리 조기에 이 질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걸 그냥 병을 키우다가 굉장히 큰 일까지도 이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좀 미리미리 이렇게 명절 때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잘 살펴보시고 질병은 아닌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진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오랜만에 뵀는데 갑자기 주름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했는데 일단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했던 말씀을 자꾸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럼. 뭐 이런 경우는 이거 치매를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건망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건망증은 이제 장기 기억 장애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기억을 잃어가는 거를 건망증이라고 하죠. 근데 치매는 단기 기억 장애로 아주 직전의 일까지 기억을 못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이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모 회장님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다 마쳤어요. 근데 식사를 다 마칠 즈음에 또 꺼내서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아까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이렇게 리액션도 했는데 저한테 장난하지 말래요. 근데 그 회장님이 지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초기 치매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부모님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그랬을 때 덜컥하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질병의 전조 증상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식사량이 부쩍 늘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 봐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근데 잘 먹고 잘 먹었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건강한 상태의 그릇이고요. 지금 이제 예전보다 식사량도 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많이 늘었다. 이러면 이럴 경우는 당뇨를 좀 의심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얘기하면 뭐 3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다식. 많이 먹고요. 네. 두 번째가 다음인데 왜냐하면 다갈이 생겨요.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소갈이라고. 다음을 자꾸 물을 하게 드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많이 드셨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을 많이 가서 당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당뇨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게 명절 때는 워낙 많이 드시고 많이 마시고 하니까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어떠냐?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잖아요. 네.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당이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그 혈당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을 자꾸 먹게 해가지고 그걸 희석시키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 속에 있는 당들을 이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써야 되는 당이 왔는데 이걸 그냥 소변으로 배출하니까 우린 또 어떻게 느껴요? 배고파. 배고프니까 또 먹어. 그래서 또 먹게 되는, 그래서 음식 섭취량 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바로 이 당뇨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뵀는데 부모님이 식사량이 예전보다 늘었어요. 네. 근데 보면 예전보다 이렇게 왜소해지셨어. 살이 안 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뇨로 의심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 요즘 정말 좋아졌어. 먹어도 살이 빠져. 그래. 당뇨 위험이에요, 이게.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당뇨라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건데 그 에너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당이거든요. 자, 그런데 당뇨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 당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차의 그 연료를 가득 채웠어요. 그럼 얘가 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500km 가는데 거기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은 기름이 어떻게 돼요? 자꾸 새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되니까 또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당뇨는 내가 써야 될 에너지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계속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먹긴 먹는데도. 네. 자, 어느 정도 빠지냐?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대략 한 5kg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내가 음식을 적게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일단은 당뇨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혈당 체크를 하시는데 맨날 싸우세요. 나는 먹겠다. 어머니는 안 된다. 다투셨는데 저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외에도 당뇨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당뇨 얘기를 앞서서 드렸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 갑자기 나도 소변 요즘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당뇨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7번 이상 화장실을 가실 때, 그러니까 소변을 위해서 가실 때 당뇨라고 봅니다.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는 보통은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전부터 화장실을 많이 가셨던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정상치로 가시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7번 이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신다. 특히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배뇨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비율상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고 초점이 좀 안 맞는다거나 내가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먹어도 배고프다. 손발 감각이 무뎌지고 버리거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착색이 돼요. 이런 경우에도 당뇨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오하신 거예요? 아니 몇 건 있는데? 그래요? 차 박사님도 자다가 저도 화장실도 한두 번 가고. 화장실 가야죠, 그렇죠, 자다가. 평소랑 변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변하셨어요? 아니 어떤 날은 자주 가고 어떤 날은 그냥 자고. 그럴 땐 괜찮고요. 보통은 고혈당 상태가 있을 때는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날은 짜게 드셔가지고 물 많이 먹고 주무셨어요. 그러실 수 그리고 있죠. 피곤한 거는 계속 그렇고. 계속 그렇고. 네, 이게 간 쪽인 줄 알았더니 당뇨도 의심해봐야 돼. 네, 한번 다 체크해 보시고. 늙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다 큰 병을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저희는 안 나왔는데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한 당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행동으로 보는 부모님 건강 상태입니다. 보시면 음식 맛이 달라졌거나 옷에 때가 많다? 옷에 때가 많다. 이 경우는 어떤 그렇죠. 질환이죠?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님의 음식이 예전 같지가 않다 맛이 또 이렇게 옷 치장이 달라졌거나 옷에 때가 묻었는데도 갈아입지 않으시면 이건 치매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단기기억장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미료를 넣는데 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 음식물을 올려놓고 이렇게 깜빡 잊게 되니까 음식이 좀 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맛이 좀 달라졌다 하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음식 맛을 안 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음식 맛을 보면서 요리를 하시더라도 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음식의 맛은 혀의 미뢰가 느낀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뇌가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후각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도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과도하게 넣게 되고 또 설탕을 과도하게 넣기 때문에 맛이 너무 달아지거나 너무 짜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한 번쯤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당뇨도 그 식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지만 치매도 그 식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또 전조 증상 알아볼 수 있는 게 자손들이 음식을 뭔가 부모님께 갖다 드려서 냉장고에 보관을 한 그 음식이 일주일 후에 갔는데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일단 깜빡하신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그 음식을 안 건드렸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알아보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 어쨌든 그 미각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치매도 식이에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아까는 이제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분명히 식사를 하셨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며느라가 나 밥 좀 줘라 그렇죠. 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허기가 지시나? 벌써 소화가 되셨나? 그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드셨는데 또 달라고 하거나 또 뭐 이렇게 막 음식을 계속 찾아서 막 드시게 되면 그것 또한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0세 시대 가장 노인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인데요. 이 치매, 이거 예방이 최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손가락을 많이 이렇게 옮기는 맞아. 네. 이것도 치매 예방이나 치매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이제 근육은 뇌가 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뇌의 이렇게 세밀한 명령이 있어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과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주면 뇌의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손과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주시고 특정 부위를 또 지압을 해준다 그러면 치매를 어느 정도 또 예방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손가락 운동을 한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찌르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압법과 이제 운동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손가락 운동법 전에 지압법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압을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가 바로 귀입니다. 귀군요. 귀를 자주 만져주시는 자체가 뇌를 자극해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귀에 보면 귓불이 있잖아요. 귓불. 네, 귓불. 귓불이 두부에 해당됩니다. 두부. 두부. 귓불이 두부에 해당되고 여기 귓불 가장 위에 보면 연골이 하나 있어요. 네. 연골이 뇌점이에요. 뇌점. 뇌점. 이 부위가 뇌점. 연골이 잡히죠. 네. 그래서 귓불과 이 뇌점을 지압을 해주는 게 뇌를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귓불에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름이 생기면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치매뿐만 아니라 중풍이나 심장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귓불을 자주 만져주시면 좋아요. 근데 귓불을 자주 만져주시게 되면 뇌를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의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미세주름도 좀 펴져요. 네. 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땡겼구나. 나 좋아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귀를 어쨌든지 자주 만져주면 총명해진다 그랬어요. 아하. 그래서 귀를 못 살게 굴라 그랬어요. 총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총명, 일단 뭔가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뭐 총체적으로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자가 네. 잘 듣는 거예요. 아. 명자는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은 어떻게 보면 치매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어떻게든 자주 만져주시면 총명해진다. 기억해 주시고 귀를 자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가락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이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박수를 보통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데 손가락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손가락만. 아, 이렇게. 자,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입으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 손가락 끝에는요, 십선혈이 있는데 네. 특히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십선혈은 또 뇌에 해당돼요. 뇌. 아하. 그래서 끝부분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뇌를 자극해주는 오. 좀 아파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데요? 그렇죠. 그런 정도 자극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좀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서 손톱이 기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네. 손가락을 모아서 백회를 톡톡톡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화사씨 같은데 못하겠네, 이런 걸.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뇌를 활성화시켜서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마주대기. 손가락을 마주대기. 펴볼까요?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대는 거죠. 아하. 잘 됩니까? 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 그래요? 이게 뭐 이제 문제가 없어서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한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뇌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 실제로 이제 중풍 환자들 중에 무력감이 이제 반신 무력이 있는 경우에 그 해당 부위의 손가락이 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지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이 더 유연하고 오른쪽 손은 덜 유연하다. 저는 반대로 차이가 있어요. 왼쪽이 뻑뻑하고 오른쪽이 더 유연해요. 네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좌뇌와 우뇌, 우뇌는 왼손을, 좌뇌는 오른손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이렇게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 접기를요, 마주대기를 좀 어렵게 해볼게요. 네. 자, 왼손은 엄지와 검지, 네.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 아, 이렇게 되고. 한 칸씩. 자, 해볼까요? 네. 시작. 한 칸씩. 하나, 한 칸씩. 아.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헷갈려. 한 칸씩. 끝에 잘 가면 헷갈리네, 많이. 그래서 또 이렇게 끝나셔야죠.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이게 헷갈려. 아니야, 하나 남았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순서대로 시작. 한 번만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끝나는 잘 거예요. 안 된다. 네. 오케이. 헷갈려요. 자, 보세요. 들었어. 자, 아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점점 잘 되게 돼요. 그거는 좌뇌와 우뇌를 활성화시킨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계속 혼자 계실 때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 가위가위보 네. 게임을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혼자. 가위가위보.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겨라.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아무거나 내고 오른손을 오른손을 이겨라. 이겨라. 잘 쉬운데요? 되죠? 그죠? 네. 자, 왼손을 이겨라 볼게요. 왼손을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잘 됩니까? 네. 자,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네. 자, 업그레이드는 오른손에 네. 쳐라. 저라. 오른손에 쳐라. 오른손에 쳐라.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 자, 왼손에 쳐라. 왼손에 쳐라. 왼손에 이겼어. 쳐라. 왼손에 쳐라. 자, 잘 안. 왼손이 잘 안 져지는데? 뒤에서 한숨 소리가 엄청납니다. 자, 이것 또한 잘 안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자주 해보시면 점점 잘 되집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뇌가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명령을 내려주고 조화롭게 활성화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실까요? 준비. 자, 귀를 못 세게 굴어보세요. 당겨주고.
아이고. 자, 귓불 당기기. 못 살게. 여기. 뇌점도 눌러볼까요? 뇌점. 뇌점. 네, 세게. 자, 손가락 박수. 아, 음악이 좋네요. 그러니까. 수석이네. 부모님 생각나요, 이게. 백태. 반대쪽. 자, 손가락 마주대기. 잘 됩니까? 자, 엇갈려서 이렇게 엇갈렸나요? 시작. 한 번 더. 네. 이것도 좀 해봤다고. 네. 좀 느네요, 이게. 자, 오른손 안 이겨라. 돼.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오른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왼손을 이겨라. 오른손에 져라. 오른손에 져라. 오른손에 져라. 오른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왼손에 져라. 네. 어떻습니까? 좋아요. 머리가 한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지시겠네요. 저 먼저 집에 갈게요. 네. 잘 안 되시더라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익숙해지면서 뇌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가락은 또. 왜 장수 어렵네요. 비결에도 나오잖아요. 손발을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 네, 네. 네. 어렸을 때 피아노 치면 뇌가 잘 돌아가는 데서 많이 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거 하잖아요. 저는 바이올린 했잖아요, 그래서. 양손을 움직이죠. 아니 그러고 보면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자, 떨궈 놓기를 해가지고. 주판. 주판.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한 손만 쓰잖아. 그러니까. 양손을 쓰는 양손하는 게. 분도 있었어요, 주판. 긴. 옛날에 그 묘기 대행진에 나왔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는 부모님 건강 상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맛이 없어 잘 먹지 않는데 살이 쪘다. 이것도 반대의 경우네. 그렇죠. 당뇨는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네. 거고요. 네. 그럼 당연히 적게 먹었을 때도 살이 빠져야 네. 되는데 체중이 늘었다. 일단 지방이 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체중이 늘었으면 부종일 거거든요. 부었다. 네, 어르신들이 전신에 부종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 심부전입니다. 네,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해주면서 혈액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 곳곳에 체액들이 쌓이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손이나 다리 같은 부분들이 많이 붓게 되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외관만 붓는 게 아니고 장기도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심장도 부을 수가 있고 폐도 부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드는 이 노화 자체도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내가 허혈성 심질환이 있다거나 고혈압이 있다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내지는 당뇨가 있었을 때도 심부전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최근에 입맛이 굉장히 없는데도 몸이 푸석푸석하고 체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입맛이 없어서 잘 먹지 않는데 살이 찌면 심부전을 의심해봐라 이 얘기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기 증상이 없는데 기침이 오래 지속될 경우 이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가 딱히 감기가 아닌데 기침이 자꾸 나고 목이 좀 칼칼하다. 그래서 뭐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일하다 보면 흙먼지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까? 보통 이제 기침은 당연히 호흡기 질환 때문에 생기죠. 뭐 감기, 뭐 천식, 폐렴, 기관지염,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도 기침이 유발되는데요. 자, 아까 민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심부전 때문에도 기침이 유발됩니다. 이제 우리 심장은 이제 체순환도 하지만 이제 폐순환을 하거든요. 정맥 혈액을 폐로 보내서 이렇게 신선한 산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심장으로 가져와서 다시 이제 체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기침이 생기면서 쌕쌕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밤사이에 뭐 기침이 좀 심하거나 자세를 바꾸면 좀 괜찮아지거나 걸을 때 숨이 찬다. 이거는 이제 심부전에 의한 기침, 이제 보통 심장성 천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기침을 의심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기침을 한다? 특별한 원인을 모르겠다? 그럼 한 번쯤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러면 더 걱정되잖아요. 맞아요. 기침도 저 눈치 보면서 하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보시면
턱과 잇몸이 아프다. 이건 그냥 치과 가면 되지 않아요? 치과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르신들은 특히나 이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치주염일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한데요. 간혹 주의해야 되는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턱과 잇몸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왔거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 통증이 된다면 이 통증이 언제 생기는지를 좀 보시면 좋아요. 보통은 치주염이 있을 때는 음식을 씹는다거나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만 일반적인 경우랑은 조금 다르게 운동을 한다거나 내가 몸을 좀 많이 움직였을 때 턱이 뻐근하고 이가 아픈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혈성 심질환의 원인, 증상 중 하나일 수 있거든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는,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내지는 심근경색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왼쪽 가슴의 통증을 느끼면서 왼쪽 팔 쪽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방사통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좀 비특이적으로 위로 올라와서 잇몸과 턱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잇몸이나 턱이 아픈데 치과 쪽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 기저질환 상태나 통증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봐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좀 위중한 질환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어르신들 행동을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이쪽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부모님 건강 이것만큼은 꼭 갑자기 발생한 응급 상황. 많아요. 이게 추석에 추석 더 같은데 많더라고요. 응급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번 명절 때 그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갔더니 저희 딸이 머리가 조금 찢어져가지고 꼬매러 갔었는데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이 여는 데 있고 안 여는 데 있고 치료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이것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에 또 그럼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은인데요. 지금 특히나 많이 발생하는 3대 응급 질환을 또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상입니다. 이건 뭐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아이들 특히. 그렇죠. 많이 하죠. 왜냐면 명절 되면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네. 특히 전 같은 거 부칠 때는 그냥 바닥에다 앉아서 요리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음식하다가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자, 화상을 음식 같은 걸 하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소주를 이렇게 뿌려. 소주를 뿌리고 좀 마셔요. 옛날에 소주 뿌렸어요, 저렇게. 소주 뿌리고 이렇게 마시면 통증을 약간 알코올이라고. 마취도 되고. 알코올이라고. 찬물로 이렇게 한다. 찬물에 저는 감자 갈아서 붙여놓거든요. 감자? 감자 갈아서 그 화기가 빨리 빠진다고. 뭔가 팩같이. 네, 감자 갈아서. 그러면 제가 재용 MC가 찬물 얘기하셨으니까 얼마나 찬물에 얼마나 오래 담궈야 돼요? 저는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수돗물 틀어놓고요. 여기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잘하셨네요. 이게 맞는 사실 응급조치 중에 지금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와서 놀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물에 담궈서 화기를 뺀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방법이 맞는데 일부 사람들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찬기가 빨리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얼음을 직접 갖다 댄다거나 얼음물에 담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낮은 온도의 물에다가 화상 부위를 갖다 대고 특히나 오랜 시간 갖다 댈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부분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제대로 열 순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찬 물일 필요가 없고요. 보통은 10에서 한 25도 정도 사이의 물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담궈 드시면 돼요. 그래서 재용 MC 얘기하신 것처럼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한 3분 정도만 갖다 대도 일단 뜨거운 화기는 빠지고 오히려 이런 응급조치만 빨리 취하신 다음에는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1도 화상의 경우가 통증이 더 심해요. 2도나 3도까지 깊이 갔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물집이 이렇게 크게 잡혔는데 안 아프다고 괜찮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흉도 질 수 있고 2차 세균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화상 전문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얼음이나 굉장히 차가운 물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한 물이 좋다 이 얘기고요. 감자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혜 씨. 제시. 맞아요. 이거 떡 먹다가 목에 딱 걸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추석 명절 때 이제 송편이나 떡을 먹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몇 년 전에도요, 송편을 먹던 70대 노인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떡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이제 또 명절 때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 떡을 드실 때도 송편 드실 때도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질식이 이제 의외로 명절 때 가장 이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명절 때 발생하는 질환 중에 2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질식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린아이들도 이제 뭐 명절이 아닌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항상 이제 주위에 보면서 걱정스러운 과자가 있어요. 젤리로 만든 젤리땡. 어떻게 드세요? 아이들 좋아하지 그거. 그냥 이렇게 껍질을 까서 빨아먹잖아요. 예.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훅 빨 때 우리 후두개가 열리거든요. 훅 네. 빨 때. 네. 그러면 젤리땡 그 덩어리가 와서 확 박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자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지금 내가 문제가 되고 건의를 하려고 건의. 머니. 그 밑에 그 안쪽에 이렇게 케이스 있잖아요. 네. 그 안쪽에 T자로 고리를 하나 만들면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저 같은 걸로 어쩔 수 없이 떠서 먹어야 되니까 이거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중요한 게 질식 사고는 이게 대처를 늦게 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흔하게 요즘 버블티 파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타피오카라 그래요. 네네네. 녹말 덩어리. 펄. 펄, 그렇죠. 보통 펄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직경이 약 0.8mm 정도 돼요. 큰 거는 1cm 정도 네. 되고. 그런데 저도 먹어봤는데 보통 이제 액상을 다 마시고 나면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빨아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압력으로 빨아야 되는데 네. 이때도 후두개가 열린 상태에서 그러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너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이 버블티 드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갖고 훅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고. 방금 그 젤리 얘기는 제가 좀 드려야 될 게 그 한 20년 전쯤에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제과 회사들은 젤리를 만드는 그 재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이게 걸리더라도 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셔지는 소재로 바꿨으니까 지금 그 안전에 대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어쨌든 기도 폐쇄가 됐다. 이러면은 정말 응급 상황이 돼서 사업은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산소 공급이 일단 안 되니까 네. 기도가리 질식이 되면.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업은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처치를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먼저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119에 전화를 하고 또 이걸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는 동안에 119가 오는 동안에 방치를 하면 그것도 사고의 네. 위험이 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임리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보통 하임리법, 하임리요법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잖아요. 의사 이름이에요. 독일의 헨리 하임리라는 분이 가장 먼저 이 요법을 만들어서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는 네. 처치법을 만들어서 하임리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배워두시면 어느 정도 질식사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알려지기 전에 네.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누가 뭐 이런 경험을 할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그 하임리법으로 2명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요? 제가 이제 수련이 때인데 갑자기 스테이션 간호사가 의사실 문을 점심 때는 의사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거든요. 지하 식당에서 갑자기 의사실 문을 딱 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나가봤더니 제 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는 중풍 환자도 누워 있고 주위에 보호자들이 있고 수박을 각진 이렇게 큐빅처럼 잘라진 수박을 들고 있고 환자는 이렇게 하고 있고 걸린 거예요, 목에. 그래서 침대 위로 올라가서 하임리법으로 처치를 했죠. 또 하나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일요일 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네.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밖에 나가봤더니 아들이 초콜릿, 땅통에 들어있는 초콜릿 아시죠? 동그란 거. 그거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여기에 걸렸어. 큰일 날 뻔했네. 그때도 하임리법으로 처치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없었으면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임리법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배워볼까요? 아니 명절 때 꼭 필요하죠. 명절 때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렇죠. 송편도 있고. 네. 제가 밤 또 이런 떡을 거 잘못 좀 먹어요. 무서울 때 있어요. 밤 이런 네, 거.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응급사고가 생기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심장마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보통 조교한테 제가 아까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조교 심장마비. 심장마비. 네, 심장마비. 심장마비.
그렇죠. 심장마비는 가슴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 손이 목에 가요. 그러면 이게 목에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에 뭔가 걸렸구나. 이럴 때 심장 마사지 해도 도움은 되지만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목에 뭐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다리를 살짝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지지를 하고 주먹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댑니다. 그다음에 환자를 좀 숙이게 하고 이 왼손을 주먹을 감싸요.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큰 화면으로 잡아주실까요? 네. 좀 더 큰 화면으로. 전체가 나오는 네네, 거.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후하방으로 이 환자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세게 해야 되죠? 네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횡격막이 위로 끌어올려가면서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 간이나 콩팥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 나올 뻔했는데 지금. 네, 이렇게 하지 아니, 않으면 그렇게 세게 해야 되나 봐. 이렇게 그쵸, 하지는 그래야 안 나오죠.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나왔나는 바로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물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처치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만약에 너 없을 때 그쵸. 누가 없으면 네. 혼자? 어떡합니까?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는 만약에 이제 혼자 있습니다. 이제 혼자 뭐 걸려서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압력이 가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등받이. 네. 이건 좀 낮은데 한 이 정도 되는 네. 의자 등받이 있으면 여기에 눌러. 들고 다리를 눌러. 그럼 이제 혼자 있을 때는 119에 전화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저게 그렇죠. 너무 살살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그때 되면 거는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꼽과 명치 중간 여기. 상복부를 하셔야지 여기를 하시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치를 하시게 되면 응급 상황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저희 아기가 뭐 이렇게 뭐에 걸려가지고 어깨에 그 군인처럼 들쳐매고 이렇게 털은 적이 있는데 이래도 됩니까? 우리 그거는 아기는 우리 민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 1세 미만의 영아들, 이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CPR 할 때도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뼈도 굉장히 약하고 골절의 위험성이나 장기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영아들을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통 영아 같은 경우는요, 가벼우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네, 지금 그림 보이네요. 저렇게 엎어서 받쳐놓고 45도 아래 정도로 기울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해서 약간 밀듯이 쳐줘야 돼요. 또는 저렇게 흉골, 우리 CPR 할 때도 저 방법이거든요. 심폐소생술 하듯이 흉골 있는 부위를 손가락 2개 정도만 이용을 해서 가볍게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방법으로 하시면 크게 손상이 갈 수 있고요. 아까 정수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안 돼서 어깨에다 두고 해당 그 복부 있는 부분을 눌러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저 혼자 사는 분들, 특히 기러기 아빠들은요, 이렇게 뭐 먹다가 얹힐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뭐 이러고 이제 해결이 되잖아. 그 밥 먹으면서 또 우는데. 내가 왜 사는 건가. 그런 경우도 있대요. 네. 하여간 주의하시고요. 다음 거요. 자, 세 번째 추석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은인데요. 세 번째는 위장장애. 위장장애. 굉장히 맞아요. 많죠, 추석에. 과식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날이면 몰라도 이렇게 명절 때 위장장애 오면은 정말 너무 눈물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자, 이럴 때는요, 집에 우리가 천연 소화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매실차, 매실청.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식당에서 종종 이제 식후, 매실차 같은 거나 또 매실청계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매실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 이 신맛이 몸에 딱 들어오면서 소화액 자체의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그때 먹어준 유기산이 위산의 소화를 좀 도와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화가 잘 되게 되고요. 또 이제 매실에 있는 유기산들은요, 피로회복과 장내 유해균 살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좀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많이 드실 때에는 요거 한 잔 정도를 드시는 게
천연 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질긴 고기들 그 연하게 만든다고 막 키위 같은 거 넣고 그러잖아요. 키위도 좋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고기 같은 거 할 때 배 넣잖아요. 네. 그래서 배, 키위, 그리고 파인애플 얘네들은 그 자체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고기류를 많이 드시고 나서는 요 과일들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과일즙을 드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체했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손 따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배 쓰다듬어주고 저는 여기 이렇게 누르는데 네네. 예, 그런 지압법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데도 도움이 되죠. 방금 이제 손 딴다고 하실 때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는 엄지손가락 안쪽. 예. 이 부위를 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 거기에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방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곡이죠. 예. 합곡은 국민 혈자리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아는데 행복한 아침에서는 보다 효과가 좋으면서 좀 특별한 자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는데요. 오장육부는 모두 경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위장도 경락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위로 흐르는 조경명, 위경을 자극해 주거나 그 위경에 있는 특정 혈자리를 눌러주면 이제 위장장애, 또 복통, 설사, 체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자리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정혈인데요. 네. 잡혀지나요? 내정혈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의 중족 이렇게 골 관절 사이에 보면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작은데. 그렇죠. 이 부위.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를 쭉 올라다 보면 움푹 패이는 부위. 그 자리를 누르면 굉장히 아파요. 실제로 한의원에서 침자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체기가 있을 때, 복통이 있을 때 이 자리를 엄지손으로 쭉 눌러보세요. 아니면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줘 좋습니다. 그다음에 장염, 배탈, 설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양구혈이 좋습니다. 양구혈. 양구혈은 무릎 슬개골 바깥쪽에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댔을 때 끝나는 부위인데요. 바로 이 부위가 양구혈입니다. 아하. 이 양구혈은 장염, 설사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설사가 날 때 이 자리를 자극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부위가요. 조경명, 위경이에요.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가요? 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정강이 부위 보면 안쪽에 보면 경골이 있어요. 네. 이 경골 바깥쪽에 살집 있잖아요. 그 부위를 주먹을 쥐고 툭툭툭 쳐주게 되면 위를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위장장애 했을 때 정강이 부위를 양손으로 해서 툭툭툭툭 쳐주게 되면 위가 좀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그 명절 때만 되면 특히 추석 때가 되면 꼭 필요해요. 네. 앉아서 계속 뭘 먹으니까. 그렇죠. 네. 자, 부모님 건강 이것만은 꼭 추석 연휴 만성질환 그래요. 만성질환 만성질환 관리법. 있죠. 네. 만성질환 이게 뭐 부모님들 중에 만성질환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명절 때 사람들 모이면은 이 평상시에 유지하던 습관도 깨지고 이래서 좀 위험할 그렇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유독 명절 때 심장마비 환자분들도 늘어나고요. 또 사망률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일이나 뭐 주말, 공휴일 기준으로는 심정지 환자가 하루에 50명 초반대예요. 근데 명절 때는 이게 60명 이상으로 그래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연휴 심장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소보다 이런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옆에 판넬을 좀 살펴보시면 가장 좀 흔한 만성 질환이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걸 또 3고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고혈압 먼저 보겠습니다. 잡채, 갈비, 뭐 전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이거 같은데. 완전히 명절 음식인데. 그럼 명절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이 딱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명절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렇게 과식이나 과음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배탈, 설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혈당치와 혈압이 상승해서 심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발작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돌연사까지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짠맛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짠 음식 자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럼 관리해서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에요? 아, 물이에요? 예,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혈액 속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낮추기 위해서 물을 먹게 되는데요. 이때 충분한 양의 물을 먹어줘야 어쨌든 혈액 속에 있는 나트륨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짠 걸 드셨으면은 좀 물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고혈압 환자가 과도하게 물을 섭취할 경우에 혈압 상승 이런 우려가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다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혈액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물을 안 드시게 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혈액 내에 있는 물까지도 세포 쪽으로 뺏기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너무 농축이 되겠죠. 그럼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막힌다거나 동맥경화나 이런 다른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를 하시기 때문에 물은 2리터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 섭취에 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지혈증 볼게요. 고지혈증은 주의해야 될 게 갈비찜이요? 갈비찜. 어. 제가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거든요. 아니 갈비가 고혈압에도 안 좋고 고지혈증에도 안 좋으면 이거 참. 그러니까 우리 고지혈증 하면 일반적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질이 이제 혈액 속에 많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갈비가 이게 참 맛은 좋은데 지방 함량이 제법 높아서 뭐 순위로 따지면 1, 2위를 다툴 정도거든요. 그래서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드실 때 갈비 쪽에서도 보면 기름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맛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러더라. 근데 제가 약간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갈비 그 양념에다가 밥을 이렇게 착 해갖고 샤샤샥 그게 딱 먹는데 이것도 좀 주의하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맛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찜들에 기름들이 다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있고 근데 그래서 맛있어. 기름에도 안 좋죠. 예. 벌써 또 침 어떤 보이는데. 거 네. 있어요? 두 번째는 전. 전도 먹지 말아야 돼요. 아 뭐야. 아니 어떻게? 근데 진짜 뭐야. 그렇죠. 진짜. 아니 저는 약간 그래도 기름 살짝 두르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작은 심이 살짝인데 나중엔 심이 첨벙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 부칠 때 조금씩 하시다가 사람 좀 붙으면 어느 순간 기름이 이제 막 이렇게 한 병, 두 병이 이렇게 깔리고 나중에 튀기잖아요. 그치 애들이 이게 둥둥 튀김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전을 부칠 때 이 반죽과 같은 옷을 입히잖아요. 네. 옷이 기름을 이렇게 쫙 흡수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요. 전도 고지혈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안 두를 수도 없고 뭐 직화로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조금 전을 부치시더라도 네. 좀 그 팬들이 좋은 게 많으니까 눌러붙지 않는 팬을 가지고 가장 적은 그래서 이제 기름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저기 휴지가 저기 뭐 이게 그 헝겊 같은 것에다 묻혀서 이렇게 붙인 두른 다음에 붙이고 또 두른 다음에 붙이고 이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에 기름 종류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저 올리브유 같은 거 좋다고 거기에다가 기름 올리브유로 둘러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좋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기름 선물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싼 거예요. 올리브유 중에서 익스트라 버진이에요. 한데 이렇게 익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참기름과 들기름 같은 특성들이 있어서요. 참기름, 들기름 갖고는 전을 부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전을 부치시면 전 맛도 이상하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을 부치실 때는 조금 더 저렴한 정제되어 있는 식용유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당뇨 보겠습니다. 당뇨는요. 이거 그거잖아요. 단감? 감? 감? 네네네. 과일? 너무 다르서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가을에 과일이 많잖아요. 과일 섭취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이 강하니까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해야겠다고 하는데 감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네. 이유는 감도 분명히 이제 단감 같은 경우 단맛이 나지만 약간의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이 약간 덜 느껴지는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단감도 혈당 지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고탄수화물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당이나 포도당들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감도 이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홍시나 꽃감이에요. 홍시나 꽃감은 맛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맛이 너무 높아서 그 정도야. 단감에 비해서 GI 지수가 꽃감이나 홍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맛있는 건 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옆에 하나 더 보면 송편. 송편도 안 된다. 그렇죠. 떡 같은 경우는 쌀을 가루로 내서 뭉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요. 속에 소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열량입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서 역시 맛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맛만 보고 그럼 어떤 음식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고단백 음식을 드시는 게 좀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이용해서 요리하시는 게 좋고요. 튀겨낸 것보다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생선류나 아니면 나물 같은 것들 섭취하셔도 좋아요.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탈나게 되면 이때는 특히 설사 많이 하시잖아요. 탈수에 빠지면서 혈당 올라갈 수 있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 배탈 나거나 설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감 이야기 하니까 저쪽에서 한숨을 너무 많이 쉬어서 가을 과일 중에 그래도 조금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와 배. 사과와 배는 이제 한 번에 반쪽씩 하루에 2차례 정도는 섭취해도 되겠습니다. 안쪽.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면 추석 못 지냅니다. 일단 좀 적당량 드시고요. 즐겁게 드실 때 즐겁게 드시고요. 네. 시청자 퀴즈.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로 음력으로 8월 15일인 이날이 무엇일까요입니다. 중추절, 갑에 또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이 날은요.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힌트 드리면 내일부터가 이 명절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 정답은 지방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고요.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 세 분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이나 휴가지로 향하면서 손수 운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네, 운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00건의 굉장히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규정 속도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지면 꼭 쉬셔야 돼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잠깐 쉬어가시고 한 잔의 음복도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의 소중한 안전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운전 실천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뭐 추석 명절도 명절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